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려아연이 30일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우리사주조합 우선 배정 카드를 통한 우호 지분 추가 확보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가운데 20%를 자본시장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증자가 마무리되면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 비율이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을 소폭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에서 수익이 확인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제품을 대부분 위탁 생산하는 TSMC,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까지 밸류체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36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0조 3,0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5,600억 원으로 20.1% 줄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LG 생활건강이 6% 가깝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 풀이됩니다. 지난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1,06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뷰티 부문 영업이익이 40% 이상 성장했지만 리프레시 부문과 생활용품 부문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밀려난 채 장을 마감 지었죠. 2차 전지도 안 좋았고요. 제약바이오도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인 쪽은 AI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알파벳이 호실적을 꺼내놨고요. 직접 AI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AI 기업 XAI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55조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것은 딱 5개월 전과 비교해서 60%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AI 소프트웨어 쪽에 훈풍을 깃들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요즘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정부발 이슈도 함께 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캐나다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대를 파견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더 내려갈 자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집하면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보내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영권과 관련된 테마로 인한 종목의 상승분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자 한마디를 정리해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수는
하단 박스권 안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하단 박스권의 중단선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내려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밸류업의 기대 심리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주가 또 한 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흘러내린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한 번 힘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힘을 받게 된다면 역시나 AI, 의료 AI 쪽에서 한 번 더 수급을 불러일으켜 주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마감 테마 맵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분야들은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쪽을 바라보자면 아마존,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쪽, AI 쪽 이쪽 분야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됐건 하드웨어가 됐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나 AI 쪽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국내에까지 여파를 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저가항공주,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서 파병한 군인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모두 다 사망자로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중국에서 과연 북한에 어떠한 제재를 할지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지난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여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헝성그룹,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 중국계 기업이지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 위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상승도 나오겠지만 그 마지막은 휩소로 끝날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첫 상승분에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상화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언제가 됐건 코인으로 인한 세금도 부여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리튬 관련주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났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리튬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스물스물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전체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 고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의 주가가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 그대로 빠져 내려왔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AI와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OLED 장비와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뭐 해야 될 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에 있는 OLED, LCD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매집해 나가서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작년에는 CES 2024가 열리고 나서 그 한 달 상간이 매도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하셔서 내년 CES 2024가 열리고 난 이후에 매도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주도 테마 설명드리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 박스권 안에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쯤 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미국장 그리고 또 국내장까지 한판 정리 이어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토르 기법 그리고 오색선 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USB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볼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셔도 되고요. 똑같이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명은 나노엔텍이고요. 매수가가 5,200원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50%나 싣고 계시는데 오늘 급락세를 보였더라고요. 7% 넘게 밀려나면서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감염병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여기까지 넓혀보면 딱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보자마자 느껴져야 되는 것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나노엔텍의 움직임 한번 같이 볼까요? 단 한 차례도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그어봤을 때 대략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밥그릇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을 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매수하신 이 가격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주시는 거라면 다시 최근 600일 차트만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첫 번째, 상승을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를 우리는 언제 확인한다? 그 고점을 넘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인데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본전 가격 오시면 비중 50%시죠.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에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10% 남기고 전부 다 내 본전 얼마? 5,250원 정도에서는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노엔텍은 더 질질 끌려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꽤 오랫동안. 왜입니까? 지금 제가 선을 그은 이 5,200원은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런데 나노엔텍의 과거를 지켜보다 보니까 특이점이 발생하는 구간이 여기였어요. 왜겠습니까? 나노엔텍이 무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나노엔텍의 적정 주가가 얼마로 나올까요? 이 바닥 구간이 적정 주가의 하단이라고 봤을 때 5,200원은 적정 주가의 상단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가격에서는 익절해야 되는 그 가격이 5,200원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4,000원 부근을 보시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5,200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이 윗단은 없는
가격대라고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놓치지 말고 꼭 하시고 나노엔텍을 다시 진입하시고 싶다라는 관점이 드신다면 이 종목은 4,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옳다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적정 주가가 4,000원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였던 5,200원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핑크색 지지선이 단 한 차례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 저 핑크색 지지선을 통해서 내 종목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이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49,400원, 비중은 현재 5% 정도 싣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봤더니 딱 6만 원이더라고요. 4% 가깝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익 구간에 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코멘트 함께 남겨주셨어요. 가지고 온 게 6개월째래요. 매도 타임을 못 잡겠대요. 매도 시기 좀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지금 매도하실 시기가 다 오긴 오셨어요. 그래서 목표 매도가를 먼저 한번 잡아보자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67,9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점 하나를 더 추가시켜 드릴게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봉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이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평균 단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지지되는 것까지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부터 모레까지 금요일 날 이 6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종가가 나오는지 보고 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의 종가가 6만 원입니다. 선을 다 그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매도를 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57,100원의 선을 하나 또 그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매도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왜? 저였으면 1차 매도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닿는 순간 절반 날렸을 겁니다. 2차 매도는요. 오늘 파란색 저항선 올라갔죠? 오늘이 2차 매도입니다. 남은 물량은 어디서 팔까요? 간단합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고 2거래일 동안 6만 원을 지켜지면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거래량도 붙었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이 자리를 굳건하게 버틴다라는 건 세력들이 아직 주가를 뺄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세가 너무 강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57,100원이 최종 익절 가격이 돼야 됩니다. 왜입니까? 저항인 가격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라는 건 매도세를 세력들이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7,100원 위로 지금 이 녹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녹색 선이 올라오면 이때부터는 최종 익절 가격을 57,100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그 시기를 매도 자리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6만 원에서 57,100원 사이에서는 익절을 끝낸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래일 동안 6만 원을 지켜줬다라는 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6만 원이 깨질 때 익절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57,100원을 깨지 않는지를 모두 다 확인하시고 익절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한 번에 내일 또 한 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윗단에서 놀고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파란색 저항선이 내일부터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트의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은 무엇이냐? 내일 갭이 뜨건 모아건 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서 이렇게 놀면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전고점을 넘어가면 여기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그 위치에 이 높은 전고점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진행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고 빠르게 시세가 나와야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데이 트레이더들은 돈이 많은 분들과는 다르게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회전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이 점만 명심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6만 원과 5만 7천 원 사이의 이익절을 생각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가가 한 번 더 튀어갔을 때 난 어차피 목표 매도 가격은 이 자리를 산정을 해놨으니 지켜보시는 겁니다. 왜? 찍고 반등 나오면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만 원에서 5만 7,100원의 이익절을 끝내라라고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파란색 저항선을 맞고 강하게 올라설 수 있는지를 체크하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이 파란색 저항선이겠죠. 이 저항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저희가 다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 종목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일진다이아이고요. 매수가 21,000원입니다. 비중 현재 30% 정도 싣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가 12,000원이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수소차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이거 뭐 약간 트럼프 해리스 이쪽에 엮여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네, 아직은 어려워요. 자, 첫 번째로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 관련주인데 매출액은 괜찮습니다. 매출액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심지어 작년에는 적자였었고 올해는 어땠느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자였다가 약간의 흑자로 돌아서 있는 그 정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진다이아의 주가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일진다이아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을 잡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그 자리겠죠. 그렇죠. 이 자리를 넘어가야 그 다음 넥스트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1,000원은요. 도달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움직임까지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저항선 지금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가격이 14,55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메가토르로 진입을 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21,000원에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12,230원에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 대략적으로 얼마 되겠습니까? 16,000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비중이 얼마예요? 60%입니다. 60%. 가능합니다. 탈출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6,000원에 선을 그어놓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 높죠. 근거를 제시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일진다이아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돌리기 시작한 때부터 그죠? 이 가격 여기에서 뭐였습니까? 저항이었던 가격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보자라는 겁니다. 2010년에서 어디입니까? 2017년까지 7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꼬꾸라진다.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때 현대차에서 중국에 있는 수소 공장에 대한 포기도 나왔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수소 연료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R&D부터 모든 것들이 다 감소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상황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맞습니다. 그렇다는 가정하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예요. 추가 매수는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와 준다면 과거의 영광 자리까지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부진하게 부딪혔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온다면 내가 기다린 기간이 얼만데 이제 팔라 그래가 아니라 본전 준 것도 감사하시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21,000원 도달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파란색 선 그리고 핑크색 선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계시거든요. 이 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USB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매수가 5,150원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 8% 정도 싣고 계시는데 제가 차트 한번 봤더니 오늘 최고가가 딱 이 매수가 5,15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급락세를 보이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6% 넘게 급락 4,800원 초반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멘트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내리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너무 내려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OTT와 관련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매출과 실적을 보여줘야만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컨센서스 전망치만이라도 기대를 할 만큼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것 또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 미르의 주가 위치가 적정 주가인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시가총액 1,000억 넘으니까 합격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상장된 지 600거래일 안 넘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불합격 처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점 찍은 지 3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러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은 아닌데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이 부분이 투자를 강요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엄청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보다도 한참 더 웃도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외국인과 같은 비슷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주 원인이셨을 텐데 5,150원이면요. 눌릴 때 진입하시는 것도 아니고 파란색 저항선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자리잖아요. 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매도할 건지 아니면 정말 길게 끌고 간다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2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선으로 잡아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건 괜찮아요. 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집을 한 이유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우리가 모르는 엠바고 뉴스가 있거나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려서 과거에서부터 매집해온 그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것이 액션이건 아니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을 쳐다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어려워진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서 손절선만 명확하게 잡아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선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실적이면 실적, 차트, 이슈, 수급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계십니다. 내 종목도 궁금하시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샵 0082로 그리고 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명 이수페타시스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41,500원입니다. 비중 현재 30% 정도 싣고 계시는데 오늘 4.6%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수익 구간에 있다가 딱 손실 구간에 들어왔더라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수페타시스는 매수가 자체가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고점을 넘어갔다가 지지가 되었다는 자리에서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메가토르 신호예요.
그런데 메가토르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지켜줘야 되는 선들만 지켜준다면 최악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3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수페타시스는 방향이 상단밖에 없습니다.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줄이 보이실 텐데 이 세 줄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됐었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하락에는 세 줄이 아니라 두 줄까지만 내려왔습니다. 28,000원, 즉 3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윗단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가미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드론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뉴스를 만들어내고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전 윗단에서 익절하실 수 있을 거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내 본전을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그 노력이 필요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가토르 신호가 떴던 종목이었습니다. 3만 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위로 이렇게 좀 더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추후 조금 더 주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전 넘었을 때 익절을 하라라는 전략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토르 신호 방금 포착이 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신호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미코이고요. 이 종목 매수가 51,000원입니다. 비중 30% 싣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종가 살펴봤더니 47,850원이었습니다. 오늘 3% 넘게 내렸어요. 코멘트 있습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가져가도 될까요, 이 종목? 제가 어떤 얘기 할 것 같으십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직설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1차 매수 신호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익절 못하고 물렸으면 2차 매수할 거죠. 3차 매수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 평균 단가 어디입니까? 대략적으로 이쯤 되겠죠. 그거보다 낮은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보다 더 좋은 자리에 계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가겠습니까? 저점을 이탈하면 말이죠. 3개월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매집할 시간 달라는 거예요. 일부러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요. 나 언제 갑자기 튀어 올라갈지 모르니까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1차 매도가를 얼마로 잡을까요? 과연 제가 저라면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이 제 1차 매도 가격이 될 겁니다. 얼마일까요? 61,600원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61,600원을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아랫단에 있는 56,200원까지 밀려 내려오면 이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갈 때 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자리가 딱 눈에 보이실 텐데 여기겠죠. 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실 거예요. 66,000원 정도. 그러면 66,000원 왔을 때 또 가지고 있는 보유분의 절반을 매도해보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61,600원에 1차 익절을 했는데 66,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우리의 최종 익절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자리 다시 이탈하면 61,600원을 이탈할 때는 최종 익절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는 미대산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지와 별개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절대 등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는 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관 안에서 해당 종목의 저점이라 판단되는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좌를 장롱에 넣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56,200원 익절 자리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과거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익절했더라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핑크색 지지선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명전기이고요. 매수가 7,000원입니다. 비중 25% 싣고 계세요. 지금 종가 살펴봤더니 5,000원 초반이어서 손실 구간에 계시거든요. 코멘트 있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추매를 하시려나 봐요. 어떻게 될까요? 저라면요.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의 중단까지는 평균 단가를 맞추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가 4,500원 아래면 너무 좋겠지만 4,700원까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박스권 하단이 얼마가 나오나요? 3,000원 아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셔야죠. 왜? 세명전기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뭐죠? 해당 가격 구간이 1차 돌파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는 언제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구간에서. 왜? 해당 가격 구간에서부터 해당 가격 구간까지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상승 파동의 2차가 시작되는 자리가 지금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주가가 더 눌리고 오랫동안 길게 끌려갈 수 있다는 가정과 지금 들고 계신 보유분이 25%라는 이 리스크를 굳이 추가적으로 얹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명전기를 잘 알아요. 혹은 세명전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기업에 대한 애사심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확신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이 3,000원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시겠다면 추가 매수 없이 2차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로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텼을 때 내가 익절하는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파란색 저항선이 8,780원이니 8,780원을 잡아놓고 저라면 8,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8,780원까지 매도를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3,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2차 상승 파동을 기다려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8,000원이 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매도를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은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종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HTS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선 그리고 핑크색 선으로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 주셨죠. 나도 이 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USB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USB 안에 저희 오색선 기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과 기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CCTV and DBR 관련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상승세 보일 종목 들고 오셨겠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들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종목들 상담을 하면서 오색 선, 뭐 핑크색 선, 뭐 아니 파란색 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메가토르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선은 총 5개로 이루어진 선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은 2개고요. 그 외적인 선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 텐데 황금색 선입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가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들어지는 선이고 메가토르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과 수직으로 이어서 만든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검은 선까지 있는데 이 3가지 선보다 우리는 딱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핑크색 선은 지지선이요, 파란색 선은 저항선이다. 그 말인즉 핑크색 지지선에서는 매수하고 파란색 저항선에서는 매도한다로 모든 차트의 분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바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입니다. 마찬가지 올라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올라올 경우에 눌릴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종목 상담할 때도 그렇게 됐을 때 내 목표 가격까지는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익절은요. 파란색 저항선에 닿을 때가 익절 가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의 모든 종목이 다 닿지는 않으니 수익권에 왔는데 다시 내 본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약수익으로 정리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3개월을 투자를 했건 6개월을 투자를 했건 1년을 투자를 했건 내 본전을 이탈하면 그 아래로 얼마나 더 큰 하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원칙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3가지 원칙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며 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대한 해석이 전문가들마다 트레이더들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빛기둥이 발생되는 신호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아나운서님, 오늘 종목이 지금 시장과 트렌드가 맞나요? CCTV DBR이요? 네. 보안 쪽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 때문인가요, 혹시? 오늘 근데 이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게 AI 소프트웨어랑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러면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이 왜 추천주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HNS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길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 정도씩은 맛보셨을 수도 있는 어떤 브랜드와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우선 물리보안과 CCTV 관련해서는 영상 저장 장치인 DVR과 NVR과 카메라 등을 제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건 이 커피예요. 양재석 회장이 컴포즈의 소유주였습니다. 지분 100%의 소유주였어요. 그런데 그 소유분을 커피 프랜차이즈의 지분을 누구한테 팔았다? 필리핀 외식업체 등에 약 4,700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이룩해낸 인물이 바로 양재석 회장입니다. 이 양재석 회장이 지금 포커스 HNS의 대표자로 등재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내 유수 조선소에 세이프티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커피를 팔던 사람이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물리 보안 CCTV 쪽에 이슈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에 세이프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이 세이프티 솔루션은 관제 시스템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AI 카메라, 제가 방금 앞에 뭐라고 그랬죠? AI 들어갑니다. AI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객체를 인식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43억 원 규모의 포인트 모바일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샀죠. 이유가 뭘까요? 포커스앤HS는 포인트 모바일 주식 110만 주 정도를 43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양수 목적이 모바일 결제 관련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양재석 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부터 반신반의가 생깁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과연 사물 인터넷 혹은 물리 보안과 CCTV와 연관성이 있었을 것인가? 이쪽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등재시켜 놓고 실무자들이 그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만 기업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여기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당정 딥페이크 긴급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이슈가 언제 나왔습니까? 최대 주주로 등극되고 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AI 얼굴 인식 기술이 부각됐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겁니다. 600일 차트인데 바닥 구간은 대략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오면서 지지돼야 되는 선들을 지지하고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 생각 이상으로 많이 눌렸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드리지 않고 내일 시초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인 4,350원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 최종 목표 가격은 5,520원으로 잡아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더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여나 큰 폭의 상승이 아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3,145원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손절을 하시라는 점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포커스 H&S죠. 이 종목 오늘 강하게 밀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정확한 타점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하단 박스권 눈치 보기 장세 유지 중이라고 오늘장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마감 주도 테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저가 항공, AI 관련 종목들로 골라주셨고요. 로켓 배송으로 포커스 H&S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소문도 많이 늦죠.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 오색선 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고 시원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법 자료 궁금하시죠?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USB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것까지 무료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